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화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4조 대중문화에서 두 번째 시간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순기능이라 함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역기능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대중문화를 접하는 올바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대중문화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중문화를 대할 것인가? 대중문화를 접할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열기 보면 여기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대중 매체가 있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여러 가지 대중 매체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또는 신문보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보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더 자주 활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은 이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다음 45쪽 페이지 45쪽 대중문화의 순기능입니다.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좋은 영향을 순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이렇게 얼굴 들고 사람 보기도 어색하고 하니까 이제 더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나한테 온 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어요. 시간, 장소 관계없이. 이처럼 대중 매체의 발달은 대중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순기능이죠. 좋은 영향을 끼쳤죠. 대중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중문화의 발달은 대다수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즐길 수 있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대중문화의 발달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거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대중은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서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동호회라고 하죠. 그래서 동호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가능해졌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개인이 만든 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등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을 촉진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광고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해서 이런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겠죠.
다음 예를 들어서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환경 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환경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서 기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순기능이죠. 오른쪽에 보니까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문화의 확산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점이 많은 반면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러면 대중문화가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조심하겠죠. 대중문화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문화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똑같이 모방하게 되죠. 똑같이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각자의 개성이 없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되고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획일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좋고 이렇게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한 가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누구나 똑같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되어 얼굴 모양이나 옷 입는 스타일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방식의 어떤 소비 풍조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끄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소비 풍조를 유도하기도 한다. 게다가 대중매체를 통해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유행을 시키는데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된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이죠. 조심해야 할 점. 그 다음 대중매체는 대중이 알아야 할 내용보다 대중매체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을 보여주기에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런 방향으로, 그런 각도로 많이 광고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내용을 제공하죠. 자극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대중문화가 이렇게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대중의 교양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획일화되어서 개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획일화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 다음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 그러면 대중문화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중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이다. 함께 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똑같은 정보를 함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하는 문화이다. 대중매체는
동일한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취향을 획일화, 한 가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개성이 있고 달라야 하는데 똑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한쪽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획일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은 자신만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 매체에서 학습한 방식으로, 그래서 대중 매체에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성 없이. 그러면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 없이 무조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중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 받아들인다. TV에 나오는 것, 광고에 나오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과 함께 대중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주의해야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가? 그런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아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개성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중문화를 즐기며 건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대량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세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객관적인 자세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 다지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8쪽이죠. 네, 페이지 48쪽. 1번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대중문화의 역기능인가 순기능인가? 1번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이것인가 이것인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순기능입니다. 2번 대중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 획일화할 수 있다. 획일화 한 가지만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은 개성이 없어지죠. 너무 획일화하게 되면 우리의 개성과 취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영향이죠. 이것은 역기능이에요.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내 시간으로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죠. 순기능이죠. 순기능이다. 다음 2번. 다음에 열거한 설명 중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올바른 자세. 1. 광고를 보고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무조건 샀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면 나한테 맞는 걸 사야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여행지의 숙소를 편리하게 예약했다. 이거는 좋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터넷에서 음식 만드는 방법을 찾아 요리를 했다. 네, 이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밤을 새워 컴퓨터로 고스톱 게임을 했다. 이렇게 밤 새워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중이란 사회적인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사회적 직업, 학력, 재산 등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중이라고 한다. 2번, 대중에게 동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많은 양으로 전달하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을 대중매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대중매체라고 해요. 많은 정보를 주는 도구, 이것을 대중매체라고 한다. 3번, 대중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째, 대중문화의 발달은 대중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해서 좋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즐길 수 있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의 속성들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대중문화는 상업화되면서 문화의 질이 낮아지거나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너무 상업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상업화되면 문화의 질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개성이 없이 누구나 똑같은 걸 좋아하게 되고 똑같은 게 제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알고 누리려면 대량의 정보를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각과 객관적인 자세로 좀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분석하고 평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오늘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